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린 아가씨가 서린이가 아니에요. 양금수는 긴장한 표정을 하며 마대창 회장 앞에서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각오라도 한 듯한 단호함이 표정에 묻어 있었어요. 마대창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죠. 가사 도우미 주제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뜬금없이 마서린이 아니라니. 마 회장은 순간 잘못 들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잔뜩 드러내며 양금순을 향해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서린이가 왜 서린이가 아니라는 거야? 서린이가 아니면 누구라는 거야? 내 집에서 월급 받고 먹고 살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야? 자네 오늘부로 해고당하고 싶어. 마 회장이 역정을 내자 양금수는 잠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의 서린 아가씨는 제가 모시던 그 아가씨가 아니에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행동이 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회장님도 보셨지요? 서린 아가씨가 원래 국을 안 드셨는데 요즘은 국이 없이 식사를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 눈알도 야채로 가리고 먹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술도 완전히 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제가 최 대표님에게 뜨거운 국을 쏟아 무릎을 데이게 해서 뺨을 맞았을 때 서린 아가씨가 나중에 대신 사과를 하며 연고까지 챙겨주던 게 마음에 걸리네요. 마 회장은 양금순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린이가 자네한테 따로 사과를 하고 약도 줬다고? 마대창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서린이는지 엄마보다 한 수위야. 어리다고 부족한 게 아니야. 서린이는 내 후계자로 손색이 전혀 없어. 사고를 그렇게 크게 겪었는데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웬 호들갑이야? 아랫사람 다독이는 거 최 대표라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우리 서린이는 동석이를 닮아서 그런지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어. 그게 사고 이후로 밖으로 드러난 거겠지. 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서린이를 두고 실언을 하면 그땐 자네 정말 해고야. 근데 말이야. 자네 말대로 지금 서린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면 저 아이는 누구란 생각으로 한 말이야? 마 회장이 주의를 주자 양금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회장님, 서린이는 쌍둥이가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눈엔 아가씨가 서린이로 안 보여요. 얼굴은 너무 똑같지만 그래도 서린이는 아닙니다. 양금순의 폭탄 발언에 마대창은 화가 폭발했습니다. 뭐야? 서린이가 쌍둥이라고? 양금수는 왜 마 회장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오장미가 양금순에게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장미가 화장대에 앉아있을 때 양금순이 주스를 들고 들어왔죠. 오장미는 어떻게 하면 채화영을 나락으로 보낼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양금순이 들어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양금순이 주스를 화장대에 올려놓자 오장미가 화들짝 놀라서 주스가 가득 찬 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스는 순식간에 오장미의 옷과 바닥을 적시고 말았죠. 아이고, 이걸 어떡해. 정말 미안해. 옷을 다 버려서 어째. 양금수는 이제 또 크게 야단을 맞겠구나 싶어서 얼굴이 경직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주스가 쏟아지자 맞아 옷에 주스가 묻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주스로 흥건한 방바닥을 티슈로 닦기 시작했죠. 아줌마 놀랬죠? 오장미보다 더 놀란 건 양금순이었습니다. 서린아, 뭐 하는 거야? 네가 바닥을 닦아. 너 누구니? 너 서린이 아니지. 양금순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화부터 내고 옷에 주스가 묻었을까봐 승질을 부리고 날뛰었어야 정말 마서린인데 오히려 양금순을 걱정하고 바닥을 맨손으로 닦는 마서린이라니.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너 서린이 아니야. 어서 말해. 넌 누군데 서린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서린이랑 쌍둥이야? 서린이는 어디 있는 거야? 양금수는 확정한 듯이 캐물었습니다. 오장미는 아차 싶었어요.
설인이라면 화부터 내야 했던 거구나. 내가 또 실수했네. 완전히 설인이로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이러다간 내가 설인이 아니란 거 온 가족이 금방 다 알아버릴 텐데. 오장미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치밀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줌마, 뭘 그렇게 따져? 내가 방 닦는 거 도와줘도 싫다는 거야 뭐야? 나 사고 난 게 혹시 벌 받아서 사고 난 건가 싶어서 이제부터라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는 안 보여. 다짜고짜 누구라니. 그리고 쌍둥이는 웬 말이야? 나 마설인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나랑 똑같은 옷 똑같은 명품백 들고 다니는 여자야. 근데 나랑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농담이라도 싫으니까 얼른 이것들 치우고 바닥이나 닦아. 오장미는 티슈를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양금수는 혼란스러웠죠. 저러는 거 보면 설인이가 맞는 것도 같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 보면 설인이가 아닌 것 같고, 설인이가 아닌 것 같지만 미운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인이보다는 훨씬 상대하기가 편하니 차라리 설인이가 아니더라도 모른 채 사는 게 나은 것도 같고. 양금수는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듯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편 오장미는 마 회장과 채화영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후 하루빨리 마 회장에게 채화영의 민낯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닮고 싶은 여성 CEO에 선정이 되어 시상식을 앞두고 있던 채화영에게 찬물을 끼얹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자신이 칼을 휘두르기보다 진홍주 모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진홍주 앞에서 들으란 듯이 오장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상식에 엄마 지인들은 모두 축하하러 오겠지? 그 중에 우리 엄마 애인도 있을까? 우리 엄마 미모에 애인이 없을 리가 없어. 애인이 꽃다발은 해줄 테니까 그럼 난 보석 선물이나 해줄까? 진홍주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빛났습니다. 당장 염산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채 대표한테 한 방 먹일 방법 찾았어. 염산월도 눈이 번쩍 뜨이며 흥분을 했습니다. 홍주야, 방법을 찾았다고? 그게 뭔데 이렇게 신이 나 있어? 진홍주가 대답했죠. 두고 봐. 이따 저녁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진홍주는 퇴근 시간에 맞춰 마 회장 집 앞으로 꽃배달을 주문했던 겁니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홍주가 꽃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들어섰어요. 모두가 화려한 꽃바구니에 시선이 쏠렸죠. 어머 홍주야, 그게 뭐야? 염산월이 못 참고 물었습니다. 진홍주는 채화영을 보며 웃음을 지었죠. 대표님 앞으로 온 건데 집 앞에서 받았어요. 채화영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다 보냈지? 채화영이 꽃바구니를 살펴보니 강남봉이라는 세 글자가 적힌 봉투를 발견하고 얼굴이 경직이 되었어요. 강남봉 교수가 보낸 거네요. 오장미가 솔깃해하며 채화영의 말을 잘랐죠. 강남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집으로 꽃 배달을 할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할아버지? 오장미는 마대창을 바라보았죠. 강남봉 교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강 교수님은 우리 호텔 리뉴얼 행사 때도 참석하셨고 강준호 본부장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설인이가 강준호 본부장님을 그렇게도 좋아했는데. 진홍주의 설명을 듣던 마 회장이 불편한 표정을 보였어요. 채 대표 앞으로 오는 꽃배달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구나. 앞으로 있을 시상식 소식을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건가?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연락도 하는 사이더냐? 마 회장이 은근슬쩍 떠보자 염산월은 진홍주의 속셈이 뭔지 알아차렸다는 듯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이 화사한 꽃들 색깔 좀 보세요. 이런 스타일은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나 주는 거죠. 채화영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어요. 어머 세상에.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였어. 우리 엄마 미모의 재력의 능력에 애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강남봉 교수가 엄마 애인이야? 나도 엄마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많았는데. 할아버지, 우리 엄마 이러다
나보다 먼저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오장미가 들으란 듯이 떠들자 채화영이 염산월을 쏘아보았습니다. 염산월, 그게 무슨 소리야? 강남봉 교수는 엄연히 가정이 있는 분이고 우리 설인이 짝으로 맺어줄 강준호 본부장 아버지야. 아무리 경박하다지만 말이 좀 심하지 않아? 아버님, 강남봉 교수는 우리 드림 리조트 프로젝트에 합류할 교수님이세요. 강 교수 와이프가 찾아와서 사정을 하길래 우리 설인이 혼사 생각해서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는데 그 말을 확정으로 알고 감사조로 보낸 것 같아요. 오해 마세요. 염산월 함부로 떠들지 말고 제발 입 조심해. 채화영이 화를 내자 마 회장이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았죠. 내가 화를 내는 걸 보니 이상하구나. 여기 누가 너를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랬다간 내 손에 어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말이다. 그리고 네가 청탁을 받아 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사업가가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이 청탁이란 거 모르냐? 더군다나 청탁을 한 집안과 혼사라니. 우리 설인이에게 네가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설인이는 국내 최고의 배필과 맺어줄 생각을 해야지. 염산월이 물 만났다는 듯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본받고 싶은 여성 CEO가 청탁이 웬 말이에요? 그건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청탁 감사 인사가 아니라 연애 편지 같은데 말이에요. 회장님, 우리 최 대표가 혼자 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 유부남이 주는 꽃바구니가 웬 말이에요? 오장미는 진홍주와 염산월의 계략에 채화영이 걸려든 것을 보고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채화영, 넌 이제 3개월 감봉이 아니라 이 집에서 영구 제명당하게 될 거니까 기대해. 오장미는 마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할아버지, 난 결혼 생각 없어요. 나보다 엄마가 더 급한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동안 너무 무심하셨던 거 아니에요? 채화영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설인이 제가 왜 저래?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자기가 더 야단이네. 이래서 남의 자식한테 정을 쏟아봐야 헛고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멀리서 지켜보던 양금순도 오장미의 행동이 수상하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아무리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지만 그렇게 목매달던 강준호 본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다가 은근히 채화영을 궁지로 모는 오장미의 화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쟤는 설인이가 아니야. 얼굴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야. 그럼 설인이는 어디 있는 거지? 설인이를 찾아야 하는데. 결국 양금수는 마 회장에게 비밀스럽게 진실을 말하고 만 것이었죠. 사실 마 회장도 설인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 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너무 똑같고 엄마인 채화영이 오장미를 마설인이라고 믿고 있으니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양금순의 말을 듣고 난 뒤 마대창은 가슴 한구석이 찜찜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설인이가 사고 이후 식성도 달라지고 품성도 많이 달라졌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걸까? 내 눈엔 분명 설인이가 맞는데. 만약 설인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착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잖아. 아니면 최 대표가 나한테 뭘 숨기는 것이라도 있는 건가? 마대창은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설인이가 사고가 나던 날을 자세히 다시 조사하게. 설인이가 입원한 기록이 지금은 전부 비공개로 전환돼 있으니 더욱 조용히 움직여. 특히 최 대표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 회장은 아직도 마설인이 사고가 나던 날 왜 그렇게 마설인의 외출을 감시했는지 의문일 뿐이었습니다. 마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마설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가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병원장은 그날 있었던 일을 비서에게 말해주었는데요. 비서는 중요한 정보를 안고 마 회장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마 실장이 사고 난 날 동시에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되었고 아직도 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름은 오정미라고 합니다. 마 회장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려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날 사고가 2번 났다는 말인가? 마 회장의 말에 비서가 대답합니다. 뺑소니, 사고 범인이 2사람을 동시에 친 것이 아닐까요? 마 회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그 범인이 우리 서린이만 친 게 아니었다는 건가? 마대창은 당장 오장미라는 환자가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왜 채화영은 서린이를 못 나가게 염산월에게 감시하라고 지시를 했을까? 하필 마서린이 사고 난 지점에 오장미라는 사람도 다쳐서 의식불명이라고? 2사람 사이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 마대창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린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장을 조용히 만났죠. 회장님, 가족 외에는 환자 병실에 출입할 수 없으십니다. 병원장이 마 회장을 말렸습니다. 우리 서린이 입원 기록을 비공개로 돌려준 거 고맙게 생각하네. 그거 원래 불법이지 않나? 우린 윈윈하는 사이 아닌가? 내 손녀딸 서린이의 아니가 걸린 문제네.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만 보는 것도 안 되겠나? 병원장은 마서린의 병실을 알려주었죠. 마 회장은 오장미라고 명찰이 붙은 병실 앞에 멈췄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우리 서린이는 천운이었지만 오장미라는 사람은 참 안타깝게 되었구만. 마 회장은 병실 창문 너머로 오장미라는 환자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마서린이라는 걸 알아보았던 것이죠. 우리 서린이는 지금 회사에 있는데 저기 또 서린이가 누워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마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웅성거리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 회장은 얼른 복도 모퉁이로 몸을 피했죠. 오장미의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숙희와 오태평이었어요. 엄마, 우리 도시락 100개 싸려면 오늘은 장미 잠깐만 보고 가야 하는 거 알지? 오늘만 참아. 그러자 정숙희가 대답을 했죠. 숙혜 잘 알았다. 오늘 장미 잠깐 본다. 도시락 100개 싸야 한다. 장미 예쁘다. 장미 숙혜 딸이다. 오태평이 정숙희의 팔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 회장은 머리를 어딘가 크게 부딪힌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희? 저 여자가 방금 숙희라고 했지? 마 회장은 얼굴에 식은땀이 나는 듯 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마 회장은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가 2사람의 얘기를 엿들었는데요. 장미 아니다. 장미 없다. 토끼다. 우리 토끼 잘 잔다. 우리 토끼 아프다. 정숙희는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했고 오태평은 정숙희를 달랬습니다. 우리 정숙희 여사님은 장미 보고 자꾸만 토끼래. 장미야, 엄마랑 나 오늘은 바빠서 오래 못 있어. 미안해. 엄마, 이제 토끼가 주문한 도시락 만들러 가야 해. 마대창은 2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죠. 정숙희와 오태평이 다녀간 후 마 회장은 본능적으로 마서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손녀 마서린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서린이와 똑같을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서린이야? 집에 있는 서린이가 내 손녀야. 이 아이가 내 손녀야? 이 아이의 엄마가 정숙희라고? 내가 아는 그 정숙희는 아니겠지? 동석이 이놈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남겨두고 생사조차 모르다니. 마 회장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워있는 마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때 머리카락이 몇 줄 빠진 것이 마 회장의 손에 닿았습니다. 마 회장은 본능적으로 머리카락을 감싸쥐었죠. 마 회장은 주먹을 쥔 채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물었죠. 회장님, 손이 불편하십니까? 병원에서부터 주먹을 펴지 않으신 채로 계신 것 같습니다. 마 회장이 대답합니다. 자네, 비밀스럽게 움직일 일이 있네.
유전자 검사를 하나 해주게. 그리고 오장미라는 환자의 가족을 조사해주게. 이 또한 최 대표는 모르게 해야 하네. 마 회장은 마서린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비서에게 건넸죠. 비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드림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건 철저히 비밀 속에 진행되었죠. 비서는 수킨의 반찬 가게를 알아낸 후 마 회장이 찾던 정수키 힘을 알아차렸습니다. 비서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마 회장에게 전달이 되었죠. 오장미 환자와 마 회장의 유전자 검사는 조손관계 일치. 뭐라고? 오장미 환자가 내 손녀라고? 그럼 회사에 있는 서린이는 누구란 말이야? 양씨 말대로 그 아이가 서린이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 최 대표가 서린이랑 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동석이가 만나던 정숙희는 30년 전에 오장미를 낳았던 거야. 그런데 최 대표도 그때 서린이를 낳았지. 아무리 둘 다 동석이 아이들라지만 얼굴이 그렇게 같을 수가 있어? 순간 마 회장의 머릿속에 정숙희의 말이 떠올랐죠. 우리 장미 아니다. 토끼 아프다. 오장미의 병실에서 정숙희가 중얼거린 말들이 마 회장을 섬뜩하게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숙희는 왜 자기 딸을 보고 다른 이름을 불렀을까? 같은 날 닮은 아이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최 대표는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 우리 서린이만 사고 난 것처럼 얘기했어. 만에 하나 두 아이가 바뀐 거라면 나도 최 대표도 그걸 모르고 지나친 건가? 마 회장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 회장은 비서에게 입단속을 시킨 후 집으로 돌아와 참담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죠. 오장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린아, 오늘 할아버지랑 단둘이 외식할까? 오장미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외식을 즐겨하지 않는 마 회장이 먼저 외식하자고 하다니. 오장미는 마 회장이 기다리는 장소로 나갔죠.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마 회장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오장미냐? 내가 우리 동석이 딸이냐? 오장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마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아이가 서린이가 맞았구나. 어찌 이런 일이? 내가 기억상실이라고 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더냐? 왜 그랬니? 우리 서린이 자리에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던 거냐? 서린이든 너든 우리 동석이 핏줄이면 내가 다 챙겼을 텐데 굳이 왜 서린이 자리를 넘봤어? 오장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서린이 자리를 제가 넘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서린이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서린이는 저와 한날 한시에 저희 엄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채화영이 저희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고 서린이를 훔쳐갔어요. 엄마는 채화영과 이 실장에게 쫓기다가 뇌에 사고를 입으셨죠. 서린이도 그걸 다 알고 있었고요. 마 회장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린이를 훔쳐갔다고? 최 대표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떡하고 서린이를 훔쳤다는 거냐? 오장미는 충혈관 눈으로 마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드림가에 입성하려고 그 모든 사악한 일을 벌인 게 채화영이에요. 채화영의 아이는 죽었거나 어딘가에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채화영에게 필요했던 건 아버지의 핏줄인 서린이였어요. 채화영의 악행 증거를 저에게 가져다 주려다가 서린이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서린이가 의식불명이 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서린이 대신 제가 드림가에 왔던 거예요. 채화영을 완벽하게 속이면서요. 오장미의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마대창은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채화영에게 30년간 속고 산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 회장의 귀에 진실이 들어간 이상 채화영은 단두대에 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고 행복을 가로챈 채화영은 절대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양금순에게 정체를 들킬 위험에 처한 오장미가 채화영의 눈을 피해 어떻게 복수를 할지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